여러분, 혹시 새벽마다 자주 깨시나요? 잠이 들었다가도 어느 순간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전에는 푹 잤는데 이제는 새벽에 꼭 한 번씩 깨네? 어르신들은 원래 새벽잠이 없다던데 나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새벽 각성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잠이 줄어든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새벽에 깨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뇌와 호르몬 시스템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숙면을 방해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잠이 들긴 했는데 새벽에 꼭 한 번씩 깨게 된다? 예전에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쭉 잤는데 요즘은 왜 이런 걸까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문제는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뇌와 호르몬 시스템이 변하면서 새벽 각성이 더 잦아지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면 뇌 속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부위인 시상하부와 송과선이 노화되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자다가도 쉽게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도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깨어나야 할 시간을 조절하는 기능도 합니다. 원래는 아침에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리듬이 깨지면서 새벽에도 코르티솔이 올라가 각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뇌가 새벽을 아침으로 착각하면서 몸을 깨우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벽 각성에는 호르몬 변화뿐만 아니라 혈당과 신경계 변화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새벽에 깨면서 갑자기 허기가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한 배고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몸이 묘하게 허전하거나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공복감이 느껴지거나 속이 쓰린 느낌이 든다면 혈당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뇌는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강제로 깨우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저혈당이 발생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오르면서 각성 상태가 유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혈당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잠이 깨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잠들기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 변화를 줄이고 밤새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하거나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습관은 새벽 각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혈당 문제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깨면서 두통이 있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혈당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새벽에 깨고 나면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깨는 것이 단순히 수면 패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몸속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거나 급격히 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는 잠자는 동안에도 혈관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반복적으로 각성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압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아침에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면 수면 중 혈압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새벽에 깨는 것이 잦아지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 곤란이 동반된다면 심장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수면 문제인지 아니면 더 깊은 원인이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호르몬과 혈압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도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면서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 혈당 변동,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까지 모두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이런 생리적인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숙면에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새벽 각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자기 전에 잠깐 뉴스나 SNS를 확인하는데 이게 문제인가요? 사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이 들면 깊은 수면에 진입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결국 새벽에 쉽게 깨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잘 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카페인은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최대 8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는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졸음이 오니까 오히려 잠이 잘 오지 않나요? 실제로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몰려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각성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술을 마시고 잠이 들면 새벽에 깨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저녁 식사 습관입니다. 배가 부르면 잠이 잘 오지 않나요? 그렇지만 늦은 밤 과식은 위장 활동을 증가시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산 역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다가 속이 쓰려서 깨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숙면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새벽 각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유도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하기.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가질 때 가장 안정적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일과 주말에 수면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면 생체의 리듬이 깨져서 밤에 쉽게 깨고 낮 동안 피로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받기.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뇌가 낮과 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도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보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침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세 번째, 가벼운 운동 실천하기.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신경이 예민해지고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숙면을 돕는 음식 섭취하기.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견과류, 우유, 닭고기 같은 음식들은 저녁 식사에 포함하면 숙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숙면을 돕는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숙면을 위한 식습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숙면을 유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숙면을 돕는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바나나, 견과류, 우유, 달걀, 닭고기, 연어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천연 수면제라고 불릴 정도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 씨, 시금치, 다시마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 따뜻한 우유 한 잔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들어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긴장감을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 녹차 같은 음식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을 자극하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늦은 오후 이후에는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알코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졸음이 올 수 있지만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나면서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음하면 렘 수면 비율이 줄어들면서 새벽에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맵거나 기름진 음식입니다. 야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이 활발해지면서 위산 역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자는 동안 속이 불편해져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수면 도중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속쓰림이나 기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음식들이 숙면을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벽마다 깨는 진짜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 각성이 잦아지는 이유는 호르몬 변화, 혈당 불안정, 심장 건강, 그리고 생활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숙면을 유지할 수도 있고 반복적인 각성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숙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소개한 방법 중에서 실천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백서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숙면하는 하루 보내세요.